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TV를 틀기만 하면 5G 선전이 나옵니다. 길거리 어딜 가도 5G 광고가 늘려 있습니다. 5G가 4G 그 다음에 오는 뭔가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왜 그걸 써야 하는지 굳이 알고 싶진 않지만 모르면 뭔가 뒤처지거나 손해볼 것 같기도 합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5G의 이모저모를 커넥팅닷TV가 정리해드립니다. 5G의 어두운 그림자와 향후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도 전해드립니다. 4G LTE 다음에 오는 5세대 통신 기술 및 인프라를 5G라고 합니다. 음성 통화만 가능했던 것이 1세대, 디지털화가 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2세대, 이메일과 사진 전송이 가능했던 것이 3세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 것이 4세대에 해당합니다.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다 연결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특징으로 꼽습니다. 4G 대비 전송 속도가 이론상 20배 정도 빨라진 것 외에도 전송 속도와는 좀 다른 개념인 응답 속도 등의 기타 기술적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반응 속도는 내가 보낸 신호가 기지국과 서버 등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능이 10배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이걸 저지연, 영어로 low latency라고 하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전송 속도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술 스펙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매수 주문을 낼 때 low latency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냐 아니냐에 따라 거래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기적 신호로 주문을 내는 주문 시스템이 증권 거래소와 거리상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도 실적이 달라지는 세상이 되었을 만큼 로우 레이턴시는 중요한 성능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권 거래소 등 주식 관련 시스템은 이미 수년 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로우 레이턴시 체계로 다 바꾼 바 있습니다. 초다 연결은 단위 면적당 서버 하나에 접속 가능한 기기의 수를 의미합니다. 4G에서는 서버 하나에 100개의 기기를 물렸다면 5G에서는 1000개나 2000개를 한꺼번에 물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인 자동차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도로를 달리거나 로봇이 실시간으로 제조 현장을 컨트롤하려면 초고속, 초저지연, 초다 연결과 관련된 기술 스펙이 필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5G는 데이터 처리 건당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 고속 이동 중 데이터 처리, 이론적 최대 속도가 아닌 실생활 평균, 체감 전송 속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보입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다 연결과 같은 물리적 특성들이 필요한 분야에 우선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보다는 기업 고객들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 로봇이 여러 가지 센서를 컨트롤하며 물품을 제조하는 스마트 팩토리, 출입 통제부터 동선 파악, 사용자별 근무 환경 조정 등이 가능한 스마트 오피스, 사람이 없이도 기계가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무인 자동차 시스템, 가상현실을 이용한 원격 의료, 기타 증강현실을 이용한 서비스 등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부터 먼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같은 직장인이 5G 단말기를 쓰면 좋아지는 게 있긴 할까요? 웃기는 현실이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5G가 광고판을 도배하는데 막상 내가 왜 그걸 써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통신사도 그게 걱정입니다. 5G를 사용하면 이렇게 좋아진다 라고 강남역 비싼 동네에 가상 체험관까지 만들어두고 5G를 통해 경험하게 될 미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뭔가 한 방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좀 비싼 오락실 수준입니다.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하겠다고 하긴 하는데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과 관련된 물리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생활 속 서비스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면 그냥 LTE를 쓰거나 와이파이를 써도 될 것 같고요. 집에다 공장을 설치할 게 아니라면 초저지연과 초연결성의 장점을 내 핸드폰에 적용시킬 일은 당분간 없어 보이긴 합니다. 게다가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갤럭시 S10 256기가 모델 출고가가 139만 7천원, 512기가 모델이 155만 6,500원입니다. 기존 4G 핸드폰에 비해 30-40% 더 비쌉니다. 5G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서 돈값을 하기까지 해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5G가 당분간 LTE와 같이 가겠지만 향후 3, 4년간은 LTE가 주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얼리 어답터들의 호기심이 이 통사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3사가 낸 5G 요금제는 대동소이합니다. 55,000원에 8GB, 75,000원에 150GB, 95,000원에 200GB, 120,000원에 300GB 수준입니다. 4G LTE와의 형평성을 위해 55,000원에 8GB 요금제를 내긴 했지만 바로 그 위 요금제가 75,000원에 150GB로 엄청난 용량 격차를 보입니다. 그나마 SKT는 7만원이 최저 요금인 가계간을 신고했다가 최저 요금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 기관이 가계간을 반려시켰고 그나마 다시 들고 온 가격이 이 수준입니다. KT가 허를 찔러 8만원에 무제한 요금제를 들고 나와 SKT와 LG가 당황해 한다고 기사에 나오는데요. 어차피 비싸진다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사용료를 턱없이 올려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실상 저가 요금제를 없애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4G 요금제도 33,000원 요금제가 있긴 하지만 저가 요금제를 쓰면 6만원대 요금제에 비해 데이터 사용료가 50배 가까이 올라가서 사실상 3만원대 요금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담배값을 올리기 부담되니 비싼 담배를 출시하고 기존 값싼 담배는 구매하기 어렵도록 해서 결국엔 담배 가격을 인상시켰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 여력 부족과 점진적인 수익 악화를 이유로 요금제 인상의 당위성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그럼 원가를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기업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소송까지 가면서 결국 원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SKT의 2004년 이후 초과이익이 19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LTE 서비스 출시 이유만 보더라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2년 3조 160억, 15년 3조 6,332억, 17년 3조 7,357억으로 방어 논리를 펼 때의 내용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어 왔다고 합니다. 예전 다니던 학교에 커피 자판기 값이 100원에서 갑자기 200원으로 2배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올리냐고 학교에 따졌더니 성능이 좋은 고급 자판기로 전부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었습니다. 어차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수익을 다 가져갈 텐데 설치한 사람이 내야 할 투자 비용을 왜 소비자가 부담하느냐고 했더니 비용 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회신이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내 돈으로 신형 자판기를 설치하고 그냥 예전처럼 100원으로 팔 테니 자판기를 내가 설치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SKT의 초과이익 19조억 원은 다소 과장된 주장이다 라는 반박 논리도 있습니다. 투자비를 이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면 이 정도 수익률은 낼 수 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을 원가로 처리를 하는 관행이 있는데요. 참여연대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0%로 해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네들이 사업하기 위해 리스크를 걸고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의 기회비용을 왜 원가에 넣냐는 것이죠. 이런 논란이 일자 이통 3사들은 투자비의 비용 처리를 의미하는 투자 보수율을 7에서 10%대에서 2016년부터는 3%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기준금리가 1에서 2%인 시대에 내 돈의 값을 10% 가까이 책정해서 비용으로 잡았다는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성이 있는 국가 기반 인프라 투자로 볼 것인가, 독점 기업들의 영리 극대화 과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운데 끼인 관계 기관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힘겨워하는 모습입니다. 5G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주도권 싸움을 신냉전이라고 부를 만큼 각국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5G는 2035년 12조 달러, 한국 돈으로 1경 4천조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분야에선 현재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한국도 세 번째 정도로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일본과 유럽연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밀리는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 제품에 대해 기밀 유출 혐의로 소송을 걸고
해당 장비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는 등의 움직임이 모두 5G 신냉전 시대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5G는 통신사 등의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국가기관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들의 사용으로 상용화의 발판이 이루어지는 만큼 5G 가입자가 늘면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더 커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B2B 위주로 진행될 5G의 변화 추세에 개인들이 얼마나 빨리 합류해서 이 속도를 가속화시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3G에서 4G로 넘어가는 과정에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 패턴을 크게 변화시켰듯이 과연 5G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통신사들의 농간으로 끝날지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비싼 요금제로 인해 가계의 통신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요. 통신사들은 이걸 통신비의 증가로 해석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 생활과 품격을 즐기기 위한 투자 관점으로 비용 개념을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통신비에 대한 국민들의 개념이 이 통사들의 의도대로 바뀌게 될지 바라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커리어 관리와 직장 생활 노하우를 전달해드리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